재개발 지역에서 대지 지분 10평에 구축 빌라를 사는 게 나을까요? 6평짜리 신축 빌라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예정지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앞서 말씀드린 투자 수요나 프리미엄이나 황금성 면에 훨씬 좋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박용원 대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들, 즉 정비사업, 신통기획이나 역세권 시프트, 무화주택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입지가 뛰어난 지역 중심으로는 많은 분들이 투자 문의도 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투자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시청자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정리를 했고요. 방송 잘 보시고 앞으로 정비사업을 투자할 때 꼭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4억짜리 빌라가 2, 3년 만에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 3원칙 4억이 10억까지 올랐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재개발 투자 3원칙 첫 번째, 재개발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말 그대로 재개발입니다. 다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재개발이 될 거라고 투자를 했는데 재개발이 안 됐을 때가 가장 큰 리스크겠죠. 따라서 첫 번째,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투자하라.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고요. 두 번째, 소액 투자로 접근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셨는데 만에 하나라도 5억, 10억 큰 돈을 투자하셨는데 재개발이 취소가 되거나 진행이 잘 안 됐을 때는 큰 돈이 묶이겠죠.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재개발, 특히 예정지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항상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재개발이 되면서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확실한 시세 차익이 얻어갈 수 있는, 즉 큰 개발 이슈가 터질 곳에 투자하라 입니다. 즉 재개발도 안 되고 소액으로 투자해 놨지만 묶였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지가 상승으로 내가 매도라고 팔고 나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그 지역, 내가 투자한 지역이나 주변에 큰 개발 이슈가 터지면 재개발이 설사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가 상승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원금 플러스 알파는 회수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이슈가 터질 수 있는 지역에 꼭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투자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어떻게 보고 투자할 거냐? 첫 번째, 재개발을 하려면 아무 지역이나 재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즉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 첫 번째, 노후도가 맞아야겠죠. 두 번째,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즉 노후도는 최근에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노후도 여건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무화주택 같은 경우는 50%, 두 집장 한 집만 30년 이상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56%, 역세권 시프트 56%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3분의 2, 67%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노후도가 50% 이상은 맞아야 되는 지역이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수밀도는 일정 지역에 집이 얼마나 빽빽히 있는지, 접도율은 4m 도로, 차량이 양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이 4m인데 이런 4m에 붙지 않은 그런 면적이 40% 이상이 되는지, 과소필지는 땅 자체가 50평이 안 되는 집들이 40% 이상이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를 네 가지 여건을 다 충족해야 될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 이 세 가지 중에서는 플러스 한 가지만 충족이 돼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고 하렸을 때 딱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보시면 되겠죠. 바로 노후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쉽게 얘기해서 방문해 보시면 30년대 이상 빨간색 벽돌 단독 다가구 주택이 50% 이상이 되느냐를 보시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또 검색 플랫폼을 통해서 노후도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재개발 사업 여건뿐만 아니고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즉 조합원들의 동의율이죠. 즉 이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재개발에 얼마나 찬성을 하느냐, 최소 50%에서 67%의 동의를 얻어야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입지가 좋은 지역입니다. 왜 그러느냐?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쌉니다. 그러면 입지가 좋은 지역이지만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가구 주택도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하면 사업성이 좋겠죠? 그만큼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을 조금만 내거나 내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겠죠.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투자하라. 최고의 입지면 더더욱 좋겠죠. 최고 입지 어디죠? 바로 한강변의 강남권역이 최고의 입지다. 최고의 입지는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최고가 될 수 있는 지역이 투자 가치 면에서는 더 클 수 있겠죠? 앞으로 최고가 될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첫 번째 용산, 한강변을 대표하는 성수, 또한 여의도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파트 가격,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재개발 예정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거나 앞으로 높아질 수 있는 지역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고 높은 분양가에도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이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사업 진행도 빠를 뿐만 아니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겠죠.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 예정지에 지분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거나 앞으로 비싸질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라. 그래서 지금 높은 지역 어디죠? 바로 강남권이나 용산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높아질 수 있는 지역 동작구, 영등포구,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를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핵심 원칙, 소액으로 투자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소액으로 투자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재개발 지역 예정지에 단독주택 실투자금 자체가 전세를 안고 투자해 10억이 들어가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내가 투자하는 재개발 예정지에 전세를 안고 투자할 때 2억이 들어가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왜 소액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투자 수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재화,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책정되는데 투자 수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 1억에서 2억, 2억에서 3억, 3억 이상, 5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1억에서 2억, 2, 3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겠죠. 5억에서 10억까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10억 들어가는 단독보다 2억밖에 안 들어가는 빌라 수요가 많다, 적다?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자 수요로 봤을 때도 소액 투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리미엄을 보시자고요. 프리미엄이란 게 뭐냐면 내가 이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했을 때 나중에 재개발이 다 완료가 됐을 때 아파트를 받았을 때 프리미엄을 예상해서 재개발 지역 또는 예정 지역에도 프리미엄이 붙는데요. 단독주택 10억에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을까요? 빌라 2억에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을까요? 당연히 2억의 빌라에 프리미엄이 더 높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 자체가 단독보다는 빌라, 소액으로 투자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승률 또한 더 높다. 즉 2억이 예를 들면 4억이 되기는 쉬워도 10억이 100% 수익으로 20억 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성을 볼 수 있겠는데요. 리스크, 재개발이나 재개발 예정지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안 된다거나 사업 진행하다가 무산이 됐다거나 그런 리스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황금성의 리스크를 면을 봤을 때 단독 10억짜리가 황금성이 클까요? 아니면 실투자금 2억짜리 빌라에 그런 황금성이 클까요? 당연히 빌라 2억짜리가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황금성은 높고 리스크는 낮다.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지역 또는 재개발 예정지는 초기 투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액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대표님, 재개발 지역에서 대지지분 10평에 구축 빌라를 사는 게 나을까요? 6평짜리 신축 빌라를 살 게 나을까라고 말씀을 많이 여쭤보는데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바로 10평짜리 구축보다는 6평 대지지분의 신축 빌라가 투자 가치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감정평가 금액에 있어서도 20년 이상 된 이 조적식의 벽돌 건물의 단독 다가구 주택의 건물가액은 감정평가에 거의 평가를 거의 못 받습니다. 토지 가격만 감정평가 금액을 받고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건물의 가격뿐만 아니고 토지 가격을 다 같이 평가받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도
신축 빌라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투자금 자체도 구축 빌라는 평당 지분 가격은 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신축에 비해서 실투자금은 더 크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구빌라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없고 빌라를 찾는 수요자층 자체가 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축의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투자금 자체도 구축 빌라에 비해서 신축 빌라가 더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임대관리 측면에서도 재개발 또는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도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도 입주까지는 최소한 6, 7년에서 10년 정도 보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 관리 면에서도 신축 빌라가 구축 빌라보다는 훨씬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재개발 사업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재개발 초기나 예정지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빌라가 투자 가치가 앞서 말씀드린 투자 수요나 프리미엄이나 황금성 면에 훨씬 좋기 때문에 소액 투자하는 빌라를 투자하셔야겠지만 재개발 사업이 확정이 되고요. 사업이 진행돼서 후반기, 즉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시점 됐을 때는 빌라보다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빌라보다는 단독 다가구 주택,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적게 붙어있는 단독 다가구가 훨씬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초기나 예정지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하는 빌라, 또 재개발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간 개발이 거의 확정, 마무리 단계에서는 프리미엄이 적게 붙은 단독 다가구를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재개발 또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할 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 또 소액으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리스크도 줄이면서 수익을 최대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바로 개발 이슈입니다.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내가 투자한 재개발 또는 재개발 예정지 주변에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 좋다. 그런 지역에 투자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 때는 재개발의 해제가 전체 구역의 60% 이상이 해제가 됐습니다. 400군데 이상 해제가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한 수시 접수로 바뀌어서 신통이나 역세권 시프트나 무화주택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다가 해제됐던 지역들이 다시금 활발하게 다양한 방식의 재개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지가 좋으면서 재개발을 추진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재개발을 반대했던 지역 또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집값, 땅값도 올라가고 사업 진행이 잘 되다 보니까 재개발을 반대했던 지역들이 오히려 재개발로 찬성을 하게 되는 지역들, 구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도 하면 나도 한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재개발 지역 또는 예정지 주변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많이 추진한다고 하면 집값이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그런 집값이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주변 지역 또한 덩달아서 집값도 올라갈 뿐만 아니고 재개발, 정비사업.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작정을 하고 도심권역에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용적률 1000%가 넘는 복합시설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복합시설들이 추진되는 지역들 어디냐면 도심이나 용산, 여의도, 성수권역이 되고요. 최고가 아파트가 생길 지역, 나오는 지역들, 즉 한강변이나 강남권역, 용산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용적률 1000%가 넘는 상업 업무타운이 개발이 되면 주변 지역에 있는 노후화된 단독 다가구 지역 또한 개발의 압력이 커지면서 집가 상승이 되고 직주 근접에 따른 수요,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선정하시고요. 최고가 아파트가 앞으로 생길 지역, 그런 지역들은 자양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최고가 아파트가 생길 지역은 바로 한강변이나 강남권이나 용산입니다. 일례로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양사동 3, 4년 전에 투자를 정말 많이 시켜드렸는데요. 자양사동이 한강변 쪽으로는 신통기업
기획, 또 역세권 쪽으로는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투자할 때 매매가가 역세권 쪽으로는 3억대 중후반, 3억 5, 6천 정도였고요. 한강변 쪽으로는 4억 초반이었는데 지금 자양사동의 매매가가 역세권 쪽으로는 7, 8억, 한강변 쪽으로는 9억에서 1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강변의 자양사동이 개발이 돼서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변하게 되면 아파트 값이 얼마가 될까요? 평당 1억 이상은 기본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재개발을 했을 때 사업성과 조합원들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큰 이슈와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이슈, 아파트 가격, 주거 단지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호재가 전철 개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년에 큰 이슈가 있습니다. GTX A 노선이 드디어 개통을 하는데 내년 2024년 개통이 됩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개통되는 지역, 연신내 역세권, 서울 역세권, 삼성, 수도 역세권이 있는데 이 삼성동 서울 역세권, 연신내 역세권역은 활발하게 정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 역세권 쪽은 거의 재건축, 기존 아파트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요. 연신내나 서울 역세권, 용산, 삼성동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이나 신통,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신규 전철 개통되는 지역도 잘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 소액 투자, 개발 호재가 터질 수 있는 지역, 이 딱 세 가지를 머리에 넣으시고 재개발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예정지에 남보다 빨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셨을 때는 큰 수익과 함께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자세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편하게 전화 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런 지역 선정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